처음에 볼 내용은 의문문이다. 자, 의문문을 구성 공부를 쭉 해야 되는데 의문문이 똑바로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이 의문문을 하나의 단어처럼 쓴 것을 우리는 보통 간접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문문이 똑바로 되어 있다면 간접 의문은 그냥 발로 푸는 거예요. 뭐 중3 때와 고1 때 뭐 간혹 의문사, 주어, 동사, 뭐 의주동 이렇게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떠나서 간접 의문을 똑바로 잘 쓰는 것도 꽤 중요하거든. 고등학교 가면 또는 고등부에서는 간접 의문에 대해서 따로 특별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해서 간접 의문도 공부할 건데 간접 의문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는 의문문을 똑바로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간접 의문을 공부하면 다냐? 그건 아니에요. 간접 의문과 비슷한 듯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관계사절입니다. 아마 중학교 3학년 기준에서 뭐 멀리 가지 말고 여기 경문학에서 기대고고 간격 2km 내에 좀 멀리 갈까? 3km 내에서 관계사와 간접 의문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학생이 감히 말하지만 2%가 안 됩니다. 2%가.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관계사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 그럼 다시 관계사를 똑바로 잘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간접 의문과의 구분이 먼저 돼 있어야 된다. 간접 의문을 잘 모르면 관계에서도 헷갈리겠네. 잠깐만, 그럼 간접 의문을 먼저 잘 알아야 되는데 간접 의문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의문문을 또 먼저 또 똑바로 할 줄 알아야 된다. 다시 그러면 관계사를 공부하면 끝이냐? 얼추 끝입니다. 근데 관계사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관계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뭐 중간에 좀 특별한 경우인 뭐 왓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 또 첨가해야 되고 뭐 중등부 때는 엄청 잘 나왔지만 고등부 때는 이거 발로 풀어야 돼. 그다음에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 하나만 딱 골라볼래? 라고 하면 이게 자기 걸로 된 사람한테는 쉬운데 안 된 사람한테는 가장 어려운 이 계시입니다. 적어도 고1 기준에서는요. 의문문, 간접 의문, 관계사, 대 여기까지는요. 알고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몸의 일부가 될 정도로 숙달이 되어 있어야 돼. 그렇게 하고 나면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되는 표현들 고등부 때는 복합관계사 그 다음에 중등부 때는 중등부터 나오는 거는 뭐 whether라든가 if 자, 이런 것들도 첨가할 수 있거든. 간단한 연습 보여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이 동네에서 수업을 해본 바 결국 열심히 하는 친구들 중에서 공부를 포기할 때 이유를 하나만 뽑아본다면 90%의 비율로 결국은 이 절이 안 되어서 그래요. 절이 쉬운 게 뭐 따지고 들어가면 쉬운데 뭐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 근데 이게 양이 상당히 많고 첫 단주부터 잘 꿰야지만 아니 그러니까 잘 들어라. 우선 기본적으로 간단한 이야기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약간 응용되는 표현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통문장 영어라고 하면서 어떤 문장을 그냥 통으로 외워서 많이 쓰거든요. 그거는 언어에 대한 친숙함을 위한 거고 우리는 읽기, 쓰기, 특히 학술적인 글까지 가는 조금 고급스러운 영어를 쓰기 위한 거기 때문에 통문장 영어 이 정도 수준에서 보는 거는데요. 자, 근데 우선은 의문문에서는 우선 의문사 뒤에 동사주어를 쓴다. 뭐 나름 동사주어를 쓰는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소개를 할 때는 뭐 이론적인 설명을 좀 많이 배제하겠습니다. 배제하고 그냥 패턴과 관련된 이야기만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우선 의문문은 동사주 어순을 쓴다. 대충은요. 그러면 B가 있으면 B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조가 있으면 이렇게 조가 나간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일반 동사인데 일반 동사는요. 한국어에는 없는 개념이다. 여기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do, did, does가 이렇게 나간다. 정도로 알고 있죠?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는 우리 초육 중립 과정 때 있는 뭐 내용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근데 중3이나 고1, 고2가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이거를 다시 여러분들이 따로 배우는 것보다는 뒤에서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의문문을 연습하면서
그냥 같이 공부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구구단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지금 뭐 고1 중에서 구구단이 안 돼 있다고 해서 1참수나 아니면 연립방정식 풀고 있는데 구구단 안 되면요 진도 스탑 구구단 먼저 다 외우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연립방정식 풀면서 구구단 계속 연습하시면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친구는 우선 열심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패스. 두 번째. 지금부터는 내가 하는 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영어에서 여러분들 의문문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다. 그러면 회화체에서는요, 정보 전달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자, 의문문에서는 의문, 뭐를 몰라서 묻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일반 회화에서는 우리가 읽기, 쓰기를 계속 공부를 좀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계속 간과하는 게 뭐냐면 얘가 사실은 문장이라는 사실을 애들이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문문은 문장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라. 문장이다. 자, 그리고 답장이 나오는데 영어에서 의문사라는 게 있고 이 의문사를요 뭐 대충 누구, 어느 것, 뭐,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뭐 지금 뜻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없죠? 뜻 모르면 미안하지만 경무랑 못 따냅니다. 이건 안 다치고 앞으로 이제 고등부에서는 문이란 말을 들었을 때 문장이다. 회화에서는요 문 그러면 뭘 모를까 이지만 이제 고등부에서는 읽기 쓰기 쪽에서는 의문문은 문장이란 이 말을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문사라고 하는 아이들의 품사를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품사를요. 자, 이 품사는요 왜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라는 아이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당연히 누구겠죠. 하지만 앞으로 한 1년 동안 이런 뭐 중등부건 고등부건 고2 정도가 되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누구라는 뜻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겠지만 인위적으로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후를 봤을 때 얘는 의문 대명사야. 자, 대명사는 명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후는 의문 대명사야. 위치는요 의문 대명사야. what도 의문 대명사야. 자, 그러면 대명사라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 명사 역할 주목보라는 말이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문 대명사라는 이야기는 문장에서 당연히 주목보 역할을 할 거다. 그 다음 의문 형용사는요 역시 왜라는 건 없어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which와 what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않고 의문 대명사 또는 의문 형용사 의문 대명사에 쓰이고 있는 who, which를요 다시 할게요. what, which를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 이유는 알 필요 없고 그냥 그런 것 같다. 그럼 형용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뭔데? 문법 이론적으로는 형용사, 명사 꾸며주거나 보호지만 왜는 없다. 이 의문 형용사는요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만 씁니다. 자, 그리고 which와 what 의문 형용사를 두 가지를 쓰고 있다는 말은 당연히 뭐가 다를 거다? 쓰임이 다를 거다. 근데 그 쓰임이 중등부 때는 왕왕 나오는데 고등부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의문부사. 의문부사 when, where, why, how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언제, 어디에, 왜, 어떻게 라는 뜻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요 얘들보다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따로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how다. 자, 근데 영어에서는요 지금 보고 있는 의문사라고 하는 who, which, what, when, where, why, how 나중에는 whether 이런 단어도 다 포함되는데 얘들이 의문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 관계사 또는요 뭐 접속사 뭐 이렇게 좀 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쓰임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우선 예를 들어서 who라는 아이는요 의문 대명사일 수도 있고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어요. 자, when이라는 아이는요 의문 부사일 수도 있고 관계 부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접속 부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무슨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다 하고 나면 쉬워져.
근데 얘들이 뭐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쓰임이 있는데 아무튼 when은 어차피 나중에 보겠지만 부사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어를 말할 때 보통 쌤들이 WH라는 말을 쓸 거다. 그러니 WH. 그럼 WH면 모든 영어 단어 중에서 WH로 시작되는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패턴을 말한다. 그러니 그래서 앞으로 내가 뭐 who, which와 또는 when, where, why, how 이런 표현 나올 때 WH, WH, WH 그럴 때 못 알아듣지 말고 그냥 who, which와 또는 when, where, why, how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다 외우고 있나? 나에게 품사로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패스. 이거는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내가 말하는 대로 준비를 해서 중2 1년 동안 또는 중3 때까지 이게 좀 숙달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다.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라고 할 때 초등학생들 말을라 당연히 쓸 수 있겠죠. 말할 수 있다. 근데 이 쉬운 문장을 여러분들이 구조를 분석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앞으로 이와 비슷한 무한대의 문장을 이해도 못할 뿐더러 여러분들이 이 표현 외에 이거와 동일한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문장 자체에 대한 난이도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고 과정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정보다는 분석인데, 자,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라는 말을 영어에서는요. 영어에서는 What do you like를 쓰고 있네. 그러면 거꾸로 What do you like? 이 문장을 해석해봐라고 할 때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초딩이다. 알겠니? 물론 영어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요.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What do you like가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단어처럼 보일 정도로 숙달이 되어 있는 건 괜찮은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과정을 당연히 아는 상태에서 What do you like를 하나의 단어처럼 너 뭐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이 중간에 이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의 단어처럼 그냥 무식하게 달려드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이거 우리말이다. 자, 영어식은 뭔데? 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나마 우리는 평서문을 좀 알고 있네.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좋아합니다. 라는 게 그나마 평서문이다. 그럼 의문 만들 때 what을 제일 먼저 쓰겠네요. 자, what을 제일 먼저 적었다. 그 다음에 동사 주어를 쓰려고 하니까 일반 동사면 do를 씁니다. 그래서 do you like 이를 적어요. 근데 우리 조금만 생각하면 설마 you like what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what을 빼는 이런 식으로 What do you like를 만들었진 않겠죠. 그냥 이 문장이 맞다는 것을 보여준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잘 안 될 때는 앞으로 이제 복잡한 의문 나올 때 잘 안 될 때는요. 그나마 우리가 친숙한 평서문을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what을 빼는 거 이걸 하나의 히든 카드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지금 You like what을 먼저 쓰고 나서 이렇게 원래 만드는 건 아니에요.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다. 당신은 어떤 소녀를 좋아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좋아합니다. 어떠한 소녀를 좋아합니다. 인데 의문사를 제일 먼저 써야 돼. 이건 좀 알아야 된다. 의문사 중에서 형용사는요. 명사와 굉장히 밀접한 끈적끈적 굉장히 가까운 말이다. 그래서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다시 형용사와 명사를 꾸며줄 때는요 절대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what거리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 그 다음에 do you like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얼마나 많은 소녀를 좋아합니까? 라고 할 때 아마 굳이 이거를 평서문으로 써본다면 당신은 좋아합니다. 뭐 매우 많은 소녀들을 very many girls, so many girls라고 쓸 수 있지만 자 얼마나 많은 소녀들을 좋아합니다. 에서 의문사를 제일 먼저 써야 되는데 how란 how는 부사예요. how란 아이가 자 many를 꾸며주고 있네.
very handsome처럼 이렇게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줄 때도요 굉장히 그 관계는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many가 또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how만 나가는 게 아니라 how many girls가 나가고 그 다음에 do you like 이런 어순을 씁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연습할 때만 평서문을 이렇게 한번 써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 이건 처음에 할 때만 그렇고 뭐 그 정도 이상부터는요 절대 이렇게 원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은 what do you like, what girl do you like, how many girls do you like 이라고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밖에 문장을 해독부터 먼저 잘해야 되네. What do you like? 해석해봐 그러면 잘 들어라. 무엇을 당신은 좋아합니까? 이렇게 와야 된다. 순차원이요. 그래서 무엇을 당신은 좋아합니까? 얘들아 What do you like?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내가 이 말을 못해서 보통 독해할 때 이 말을 못해서 이렇게 번역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겠지. 그래서 What do you like? 이 말 잘 해야 되는데 무엇을 당신이 좋아합니까? 무엇을 당신이 좋아합니까? 자, 마찬가지다. What girl do you like? 이런 문장에서 여러분들은 what girl이 하나의 덩어리로 우선 보이셔야 합니다. what girl. 그리고 해석할 때는요. 어떤 소녀가 명사거든. 어떤 소녀를 당신이 좋아합니까? 이렇게 볼 줄 아셔야 돼요. 세 번째, How many girls do you like? 이 문장에서는 뭐 얼마나 많은 소녀를 좋아합니까? 뭐 대충 알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대충 보지 말고 How many girls가 하나의 덩어리로 보여야 되는데 How가 many가 girls를 꾸며주는데 우리 보통 얘들아 자 very handsome teacher이라고 한다면 very가 handsome이 teacher를 꾸며준다. 다 알겠죠? 다 아는데 말 보다 보면요 very handsome teacher이 하나의 명사로 보여야 되겠지. 와 같은 이유다. 나와라 지우개. 자 그래서 how many girls가 하나의 명사로 보여야 되고 얼마나 많은 소녀를 당신은 좋아합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나중에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를 영작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로 머릿속에서 의미가 떠올라야 되냐면 무엇을 당신은 좋아합니까가 떠올라야 돼. 자, 뭐 중간에 내가 말 안 했지만 선생님 왜 근데 의문사를 제일 먼저 씁니까? 이래 쓰면 안 돼요. 한국어는 조사 중심.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무엇을 하는 말이 꼭 문장 앞에 안 나와도 된다. 근데 영어에서는 의문사가 가장 의부분에서는 중요한 정보니까 제일 먼저 쓰는 거. 이거는 그냥 언어 습관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정보를 먼저 쓴다. 한국어는 조사 중심이라서 뭐 문장 앞에 나오고 문장 중간에 있건 아무런 상관은 없을 수 있겠지만 나는 사랑해 너를 이것도 우리말은 맞아. 근데 영어는요 자리값을 지켜줘야 되고 항상 의문사를 제일 먼저 쓰게 되는데 그 의문사가 앞에 나왔을 때 의문문을 하나의 문장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무엇을 당신은 좋아합니까? 어떤 소녀를 당신은 좋아합니까? 얼마나 많은 소녀를 당신은 좋아합니까? 이렇게 우선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해석을 정말 오랫동안 하다 보면 적어도 1년 해야 된다. 이 순서에 맞춰 하다 보면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자, 이 우리말을 들었을 때 영어 시간에는 뭐가 떠올라야 돼? 무엇을 당신은 좋아합니까가 떠올라야 돼. 이거 쉬운 거지. 얘들아 이거 안 되면 다시 말한다. 간접 의문대 무너집니다. 고개 들고 앞을 본다. 6번 갑니다. 당신은 어떤 소녀를 가장 좋아합니까? 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요 어떤 소녀를 당신은 좋아합니까? 자, 이 순서가 떠올라야 돼. 그 다음 얼마나 많은 소녀를 당신은 좋아합니까? 를 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소녀라는 게 하나로 보여야 되고
얼마나 많은 소녀를 당신은 좋아합니까? 이 순서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자, 이게 안 떠오르면 좀 힘들어요. 어렵지 얘들아? 선생님 꼭 이래 봐야 돼요. 이렇게 안 보고 중학교 때부터 내신을 그냥 쳐외우시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그러면 연습을 좀 많이 하고 나면 이제 영자까지 설명했는데 실제 독해할 때는요, 여러분들은 what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해야 돼? 명사야. 근데 명사인데 얘가 좀 이따 보겠지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좀 어렵긴 하지만 명사야. 그러면 what 다음에는 얘들아 명사들이 하나 비어 있겠지. 그래서 목적어, 주어, 동사야. 여러분들이 what girl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what girl은 뭘까? what은 의문 형용사, 형용사로서 잡다는 말이지만 girl은 명사거든. 그럼 당연히 의문문이 문장이니까 what girl 다음에 나오는 문장에서는 아마 뒤에 동사 주어 나올 텐데 요 깜찍한 손 뒤에는 명사가 하나 비어주겠니? 안 비어주겠니? 비어있겠지. 왜? 의문문은 문장이라고. 그래서 어떤 소녀를 당신은 좋아합니까? 뒤에 이렇게 명사가 비어 있는 자리 확인하시면서 의문문이 하나의 문장임을 확인해야 된다. 우선 독해할 때는 얼마나 많은 소녀를 딱 보는 순간 명사야. 명사니까 의문문에서 의문문이라는 이 전체 문장에서 명사 역할이겠지 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명사가 하나 비어 있겠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소녀를 당신은 좋아합니까? 그래야 된다. 의문문을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서 그냥 눈에 발라서 하시면 힘듭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요, 얘들아, 이게 지금 앞으로 하게 되는 공부의 가장 첫 출발점이다. 이게 안 되면 뒤에 다 무너져요. 나경아, what 뒤에는 완전 불완전. 이런 말 들어봤지? what 뒤에는 완전 불완전이라는 말에 보통 중학교 2학년들은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고1이 what 뒤에 완전 불완전일 때, 이런 경우는요, 중2, 중3 때 공부하는 각이 굉장히 안 좋았던 각이죠. 왜? what은 6번처럼 의문 형용사로 쓸 수도 있지만 사실 의문 대명사로 쓰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면 what이 대명사니까 이 깜찍한 손 뒤에는 뭐가 하나 비겠니? 명사 자리가 비겠지. 그래서 네가 what을 의문 대명사라는 또는 나중에 보게 될 관계 대명사라는 품사를 배운 게 중2 때인데 그때부터 2년 동안 네가 what은 대명사 그걸 2년 동안 공부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는 공부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모르는 경우는요, 고등부 때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결국 이해하지 못하면 공부는 이제 포기하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중에서 이거 어려우면 이 말만 기억해. 의문문은 뭐야? 문장이야. 이 말 꼭 기억해야 되고, 어순이 평성 어순과 다르다 보니까 힘은 드는데 적어도 what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뒤에 명사가 비어 있다. 그러면 목적어. what 그거는 그냥 what은 형용사일 뿐이지만 what은 명사니까 뒤에 당연히 명사 비어 있는 이렇게 문장어를 꼭 확인해야 된다 하는 말 꼭 기억해라. 그렇다면 호흡을 좀 길게 갔네요. 누가 당신을 좋아합니까? 이때 바로 갈게요. 보통 의문문은 의문사 다음에 동사 주어인 경우가 많지만 의문사 자체가 이렇게 주어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의문사 자체가 주어인 경우는요, 동사를 바로 씁니다. 누가 당신을 좋아합니까? 바로 보고 그냥 정리할게요. 어떤 소녀가 좋아합니까? 당신을. 얼마나 많은 소녀들이 좋아합니까? 당신을. 되겠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who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해야 돼? 명사가 비어 있어. 잘 들어. 뒤에 보니까 동사가 왔네. 동사가 왔으니까 누가 주어야? who가 주어야. 이게 심정이 아까 여기도 what 다음에 동사가 왔잖아요. 얘들아, what 다음에 do you like 할 때 동사는 누구니? do like가 동사입니다. 영어는 무슨 값? 자리값. 이때는 이 자리값의 형태로 do you like 할 때 you가 지금 동사 주어인 거다. 이거랑 지금 보는 문장이랑 비교하셔야 되고, 이 비교 구분 안 되면 좀 힘들다. who 다음에 동사가 다 왔네. 그렇다면 who 자체가 주어다. 자, what girl likes you?
What girl likes you 할 때 우선 what girl이라는 명사가 왔는데 뒤에 보니까 likes라는 동사가 왔네. 그럼 뭐다? 앞에 있던 what girl이 주어다. 이렇게 합니다. 차이심 알겠니? How many girls like you? 라고 할 때 How many girls? 라는 명사가 왔는데 뒤에 보니까 like라는 동사가 쭉 왔네. 그럼 뭐다? How many girls가 주어다. 그래 된다. 아이고야 큰일 났다.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소화가 안 되는 건데. 자, 금방 내가 보라는 대로 보고 나면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될까? Who likes you? 누가 좋아합니까? 당신을. 9번 What girl likes you? 어떤 소녀가 좋아합니까? 당신을. 10번 How many girls like you? 얼마나 많은 소녀들이 좋아합니까? 당신을.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안하지만 2년 동안 봐왔었어야 되고 이게 되었다면 한국어 한복에 누가 당신을 좋아합니까? 라고 보는 순간 영어 시간에 너가 떠올라야 돼. 의문사 제일 먼저 쓰는 내가 주어네. 누가 좋아합니까? 당신을. 그 다음 어떤 소녀가 하나의 덩어리로 보여야 되고 어떤 소녀가 좋아합니까? 당신을. 다시 How many 얼마나 많은 소녀가 하나의 덩어리로 보일 터인데 얼마나 많은 소녀가 좋아합니까? 당신을. 이 순서가 머릿속에서 안 떠오르면 영어 좀 힘들어집니다. 이 순서가 머릿속에 그려지기 위해서 다시 말한다. 내가 위에서 한국어 위에 번호를 쓴 거는 뭐야?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영어 문장을 제발 미콜링들 하지 말고 직역하면서 순차 번역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겠지만 제가 요약 한번 할게요. 결국은 이걸 만약에 현재 내가 중3, 고1, 고2, A2반 이하 학생들한테 다 들으라고 할 때 이걸 만약에 고2, A2반 애들한테 수업을 한다면 이거는 딱 30초 설명입니다. 얘들아 의문문 뭐 확인해야 돼? 의문문은 문장이야. 의문문은 문장이니까 자 what 나왔네? 명사비 얘기했지. what girl 나왔네? 명사비 얘기했지. How many girls 나왔네? 명사비 얘기했지. Who 나왔네? 명사비 얘기했지. What girl 나왔네? 명사비 얘기했지. How many girls 나왔네? 명사비 얘기했지. 문장 하나 볼까? 자, 무엇을 당신은 좋아합니까? 어떤 소녀를 당신은 좋아합니까? 그 다음, 얼마나 많은 소녀들을 당신은 좋아합니까? Who 다음에 likes가 왔네? Who 자체가 주어다. What girl 다음에 likes가 왔네? What girl이 주어다. How many girls 다음에 like가 왔네? How many girls 할 때 얘가 주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때, 라고 이해가 돼줘야 돼요.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무엇을 당신은 좋아합니까? 어떤 소녀를 당신은 좋아합니까? 얼마나 많은 소녀들을 당신은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당신을. 어떤 소녀가 좋아합니까? 당신을. 얼마나 많은 소녀들이 좋아합니까? 당신을. 이 순서가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하루시면 안 된다. 영어에서 현재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파트의 가장 첫 단추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의문문이 문장이라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고 그 중에서 첫 출발점이었던 의문사의 품사는 반드시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올 정도로 숙달되어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께 많은 문장을 암기시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던 총 6개의 문장은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암기하라고 할 때 태정태세 문단서 이렇게 암기하는 말은 아니다.